2014년 9월 26일 멕시코 게레로 주의 작은 도시 이괄라. 그날 밤 43개의 젊은 꿈이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과 마약 카르텔, 그리고 은폐된 진실이 거미줄처럼 얽힌 멕시코 현대사 최악의 비극이자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게레로 주에 위치한 아요치나파 시골 사범대학교. 이곳의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가난을 물려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교육을 통해 부패한 사회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청년들의 정의감과 절박함은 그들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까지 갈 여비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시골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위 참여나 학업 활동을 위해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일시적으로 빌려 이동하는 위험하지만 오래된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9월 26일 밤 아요치나파 학생들 역시 이 관행에 따라 이괄라 시의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몇 대의 버스에 나눠 탄 학생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끔찍한 비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지역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향해 경고나 해산 명령도 없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운 이동은 순식간에 비명과 총성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 몇몇 학생이 총에 맞아 즉사했으며 살아남은 학생들은 경찰의 곤봉과 주먹에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뒤 경찰차에 강제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간 43명의 학생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멕시코 정부는 서둘러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역사적 진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패한 이괄라 시장의 지시를 받은 지역 경찰이 학생들을 지역 마약 카르텔인 게레로스 우니도스에 넘겼고 카르텔은 이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으로 오인해 모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쿨라 지역의 쓰레기장에서 14시간 넘게 시신을 불태워 재로 만든 뒤 인근 강물에 그제를 뿌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발표는 모든 비극을 부패한 지방 권력과 잔혹한 카르텔의 탓으로 돌리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종된 학생들의 부모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었고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 미주인권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 그룹과 세계적인 명성의 아르헨티나 법의학 수사팀이 멕시코로 날아와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학적인 분석은 멕시코 정부의 역사적 진실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43명의 인체를 뼈까지 재로 만들려면 섭씨 16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을 태워야 하는데 이는 야외 쓰레기장에서 타이어 몇 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날 밤에는 비까지 내렸죠. 만약 그런 대규모 소각이 실제로 있었다면 주변의 땅과 식물, 금속 파편들이 모두 녹아내린 명백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카르텔 조직원들의 자백은 끔찍한 고문 끝에 나온 거짓 진술이라는 증거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국제 전문가 그룹은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공식 보고서에서 유령처럼 삭제된 단서, 바로 5번째 버스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것이 사건의 핵심 열쇠임을 직감합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이 움직인 버스는 총 4대가 아니라 5대였던 것입니다. 이 5번째 버스에 얽힌 가설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버스 안에는 시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헤로인이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섬뜩한 그림으로 완성했습니다. 학생들이 공격받은 진짜 이유는 그들이 시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 범죄 조직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마약 운송 차량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과 군부대까지 연루된 거대한 마약 운반 조직이 자신들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납치했다는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범죄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가설은 왜 정부가 사건을 서둘러 카르텔의 5인 사례로 종결지으려 했는지, 왜 5번째 버스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의문의 화살은 이제 부패한 지역 경찰을 넘어 연방 경찰과 군부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괄라 시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던 군부대는 왜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침묵했는가? 연방 경찰은 왜 이 폭력적인 진압을 방조했는가?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 비극에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실종된 43명의 학생들 중 유해가 확인된 것은 단 3명뿐입니다. 나머지 40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43명의 부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아들의 사진을 들고 살아서 데려갔으니 살려서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라진 43명의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이 거대한 비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과연 언젠가 한 점 의혹 없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